2515에서 많이 벗어나죠. 조금 요 쪼꼬미도 이렇게 새카만 거. 저는 심각한 큐티클증에 그 표피가 살짝만 응애락은 패턴이 지금의 결과로 요 형태가 SRS, DSRS를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둥 23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 맞죠? 31일까지 있는 거 아니죠? 날씨가 쪼까 뜨겁습니다. 쪼까 뜨거워. 엊그제 비 홀딱 맞은 화이트 그린이 물을 먹고 조금씩 반응을 더 하니까 그때 뽀샤시가 아니라 뻘개졌던 애들이 조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해요. 본격적인 성장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뿌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라 그래도 천천히 물을 줄여가는 게 새벽 온도가 15도 이상 17도, 18도, 20도 가까이 가면서는 천천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것일 뿐이고요. 하는 것일 뿐이고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여기다 선인장, 뭐 두들레아, 에케베리아, 뭐 창, 골고루 다 장마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비 계속 맞추고 놔뒀잖아요. 그때 리토스 하나 물렀고 의외였어요. 저는 리토스가 더 물을 줄 알았는데 딸랑 하나 물렀고 막판에 그때 뭔 철화죠? 룬데리 철화인가? 여름 다 끝나갔는데 룬데리 철화 하나 룬데리 철화 하나 무르고 전부 다 이상이 없었지요. 물론 그걸 가지고 야 정신 차려 비 맞추고 그냥 착용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응을 하는 애들은 그렇게 버티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시즌은 새벽 온도가 올라가고 한낮의 온도도 더 올라가니 약간 교차가 되는 시점이에요. 교차.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구감용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노랗게 잎이 내가 물을 덜 줬나? 맞아요. 물을 덜 줘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물을 조금 거부하는 거죠. 새벽 온도가 올라가고 한낮의 온도도 올라가니 2515에서 많이 벗어나죠. 조금씩 이제 2515에서 조금씩 벗어나니 물을 조금 거부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그냥 잘라내시고 그늘로 그냥 방치 물을 거의 끊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구근이 되게 작다 그러면 상단에 가볍게는 물을 좀 적셔 주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반대로 유포르비아 계열 또는 선인장 또는 창 그런 애들은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 등등 걔네들은 배추가 되기도 합니다. 성장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성장과 관유면의 경계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 성장해. 지금 기준으로는 성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감룡이 친구도 성장이 이게 막 감룡이 친구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얘도 이제 잠잘 나가는 것 같아. 된섬 완전 다리죠. 저번하고 이제 치고 올라오죠. 뭐 얘네들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얘네들은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막 속살이 치고 올라옵니다. 요 쪼꼬미도 이렇게 요 낮은 분의 쪼꼬미 이렇게 아주 잘 풍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들레아도 이제 슬슬 화이트 그린이처럼 강제로 물을 먹이진 않았지만 얘네들은 나이도 좀 많고 화분도 좀 깊어요. 깊은 형태라 물을 조금 감질나게 이제 슬슬 줄여준다는 표현이 맞죠? 그렇게 했고 여기 낮은 분에 있는 거는 얘는 어저께 칼슘을 2차로 또 줬는데 애니빌츠 2차로 줬는데까지 하고 다시 또 밤이 됐습니다. 밤이 또 홀라당 밤이 됐네요. 그 손님 오셔서 저희가 좀 일찍 제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랑 지금 또 잠깐 꼬일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얘네들이 약간의 교대 시간이네. 교대 시간 약간의 교대 시간입니다. 교대 시간 싸늘한 가을 찬바람을 좋아하는 애들은 천천히 숨이 죽어가고요. 살짝 따뜻한 바람을 좋아하는 애들인 숨이 천천히 올라오고요. 순
아무튼 그런 애들이 약간의 경계, 그런 교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저기 꼭대기, 뭐 파주나 뭐 위에 뭐 연천, 뭐 그런 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2호, 1호,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새벽온도,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 끝날라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예전에 다 했던 내용인데, 제가 설명 중이라 영상도 많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찾아보실 것 같아서 나중에 집중 정리 또는 카페에 그 병증 검사 결과방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가 연구소를 이렇게 샘플을 몇 개를 가져다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의뢰를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균을 또는 벌레를 채취를 해서 어떤 균이 나오고 어떤 벌레였나, 그렇게 제가 확인을 가끔 한다고 했죠.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도 있고 몰라서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니고, 뭐든지 어떤 이 증세가 이거야 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샘플 검사를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요거 슬슬 나올 때 있어요. 요거 홍상인데, 홍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카만 거, 요 자구가, 그 다음에 새살이, 요 근처에 신엽이 이렇게,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이거는 예전에 난 상처고, 이런 거는 보시면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이 증세를 병으로 봐야 될까요? 탄저병? 뭐 물음병? 뭐 제비곰팡이? 뭐 어떻게 병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병으로 보질 않습니다. 일단 생리장애. 그러면 제가 그때 그 현재 기준으로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충분히 병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장애, 지하부에서 뭔가가 제대로 못 빨아먹으니까 날도 덥고, 그 다음에 이 개체의 특성이 있어. 홍상이 원래 이래요. 잘 이럴 때는 무슨 약을 쳐도 잘 해결은 안 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식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양이 단절되면 아랫잎에서 위로 이동을 하고, 칼슘은 고정이 돼서 새로 공급이 잘 안 되면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칼슘이 결핍돼서 뭐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죠. 요거는 당장 제가 잘라가서 한번 검사를 받고 싶은데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는 저는 심각한 병으로 안 보고, 이럴 때는 가볍게 찜찜하니까 살균제를 가볍게 살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여기 아메스트로, 그 다음에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유통이 되는 애들한테 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후원인의 카페에서 수년 전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요런 균, 제가 지금 균이라고 얼떨결에 얘기가 나왔죠. 세균이라네. 곰팡이성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샘플을 얘 말고 다른 애, 이런 반점의 형태를 생긴 거를 그때 이제 직접 그때는 저기로 갔지, 저기 어디야, 농진청 그 연구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교육받을 때 그때 알았던 그 연구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러 몇 개를 제가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특정 병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잡균으로 잡균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아마 등록이 되지 않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균의 형태긴 형태인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식물에 치명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작물이라든가 뭐 일반 식물이라든가 병해로 등록이 되지 않은 뭐 그런 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육식물은 잎을 보는 식물인데, 그쵸? 피해라면 피해죠.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거 말고 이런 비슷한 증세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뭐 식물에 치명적이지 않은 균, 그런 형태로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같은 암인데 얘는 없네. 저런 반점의 형태가요, 아무런 증상이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어디 또 없나? 애들이 지금 반딱반딱 해가지고 뭐가 없네. 그래서 그렇게 곰팡이균처럼 여기 비슷하게, 뭐 요것도 균은 아닌데
균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고, 저는 장애, 생리장애 또는 이 큐티클층에 하나의 빛을 받아 가끔 보면은 조직이요 살짝 뜨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큐티클층에. 거기에 이제 햇빛을 딱 맞았을 때 그 표피가 살짝 타버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증세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도 균이 안 나올 때가 많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잿빛곰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료를 제출을 해서 했을 때는 이런 반점은 잿빛곰팡이 형태는 안 나왔어요. 어찌 됐던 나오던 안 나오던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어찌한다? 가볍게 살균제만 치신다. 다만 저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곰팡이성 질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한 것처럼, 키핑장에서도 이런 증세는 집중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이제 응애라고 하시잖아. 응애일 수도 있겠지만 응애락은 패턴이 멉니다. 이 패턴은 응애가 발생하는 패턴하고 멀어요. 하지만 단정은 짓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메스트로를 10여 년간 지켜본 결과로는 일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나,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렇게 증세가 또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렇게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요번에는 얘 말고 좀 만만한 거가 생기면 좀 갖다 줬으면 싶은데, 아무튼 너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두들레아에 생기는 저런 반점의 형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곰팡이로 알고 계시는 그 반점은 제가 따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제보가 몇 번 왔죠.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그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이거는 아까 카페에서도 올라왔던 증상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제가 이거는 한 2주 전부터 이 증세가 나타났는데 제가 일부러 냅뒀어. 설명 한번 드리려고. 요것도 지금의 결과로 얘네를 검사를 의뢰하면, 그 전에 TM이 우리 열화 현상이라 하면서 끝에가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짓물러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거를 그때 병증 검사 결과방에 작년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보트리티스. 그것도 잿빛곰팡이 균주 중에 하나죠. 그 증세가 나온 거 있어. 여기 보니까 맞겠다. 요 형태가 또 그랬구나. 이거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제가 방치를 한 건데,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방치를 한 상태에서는 이게 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질척질척 하면서. 그래서 잿빛곰팡이가 발생은 했는데, 요 전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러지는 증세, 이건 완전히 그냥 제가 방치한 거고, 여기 균사 형태가 잿빛곰팡이네. 그래서 일부 잿빛곰팡이가 발견이 됐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 생리장애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는 이후에 이게 잿빛곰팡이나 다른 곰팡이류로 발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증세가 왜 생겼느냐, 잿빛곰팡이 균주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지만, 고온다습, 저온다습일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카페에도 자료가 있듯이, 식물은 이렇게 맨 아래 오래된 잎에서 먼저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이 증세가 여름 이맘때 다가오는 고온다습의 계절에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여름에도 나타나요. 이렇게 뿌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참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형태들 잘 보시면 아랫잎이 말캉거리는 증세를 보실 수가 있어. 오늘 카페 아침에 놀래가지고 C컵 해가지고 올리신 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떼주고 물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활하게 물도 빨아먹고 증산정에서 날려주고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문제가 터져서 물을 많이 줬다든지 고온이 됐다든지 저온이 됐다든지 활력을 떨어지면서 그렇게 잎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양이 소실되거나 수분이 소실이 되면 천천히 말려줘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말캉거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된다, 커팅해야 된다,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미 만약에 이게 물러지는 후사리온 계열의 곰팡이성 질환이라면 커팅을 해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런 증세는 대부분 요 정도 됐잖아요. 벌써 여기 타고 갔어. 이해되시죠?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한 3, 4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면 줄기 부분이, 그 목대라고 하는 줄기 부분이 먹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얘가 오래 진행이 됐으면 먹어 들어갔는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경우에는 찜찜하다면 가볍게 세균제 가볍게 쳐주시고 잎만 떼시고 단수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각각 식물에 따라서 빨아먹는 게 다르니까, 대사량이 다르니까, 활동하는 게 다르니까, 증산작용이 다르니까 저런 조금 찜찜한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제가 검사 결과 그 연구소에 좀 갖다 줘서 만약에 다른 자료를 얻게 된다면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아무튼 조금 이거는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할게요. 뭔가가 좀 뒤죽박죽이 됐죠. 흐름이 끊겨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니빌치를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빵빵하니까, 몸이 빵빵하니까 잎에만 줬고요. 누유수 막 타서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해서 병의 예방, 거기 중점을 뒀고, 두들레아는 조금 제대로 줬어요. 잎에 제대로 줬고 잎에만 축축하게 줬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부담이 가는 날씨가 아니라서 그렇게 다 줬고요. 나머지 애들도 조금 뿌리에 좀 부어준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잎에만 줬다는 거. 애들 깔끔하죠. 뽀샤시하고 대부분. 올해는 제가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애들이 좀 깔끔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대로 여름을 잘 놔도 좋겠으며, 문제가 터지면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SRS라고 했죠. SRS. S, 새, R, 로, S, 사. SRS, 새로사. 새로사, 새로사. SRS를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진보된 게 DSRS라고 있어요. DSRS. D는 여기서 다이를 말합니다. D지면 세로사, DSRS. 앞으로는 너무 걱정 마시고 SRS, DSRS를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